백수정은 대형 유리문 앞에 서서 경비원을 향해 손가락을 까딱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가방을 한쪽 팔에 걸친 채 다른 손으로는 선글라스를 벗었죠. 문 열어, 얼른.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경비원은 서둘러 달려와 문을 열었고 인사를 건네려 했지만 백수정은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채 당당하게 로비로 들어섰어요. 오늘도 남편 모르게 회사에 들른 백수정입니다. 남편 박정호가 대기업 계열사의 사장이라는 이유만으로 이곳에서 여왕처럼 군림하곤 했죠. 엘리베이터에 오르자 직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습니다. 백수정은 턱을 살짝 치켜들어 응대했어요. 사장실 옆 비서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급히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어쩐 일로 오셨어요? 백수정은 비서의 책상 위에 가방을 던지듯 올려놓고는 말했죠. 점심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사다 줘요. 난 식당 음식은 안 먹어요. 그렇게 말한 뒤 남편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다행히 남편은 외부 미팅으로 자리를 비웠군요. 백수정은 남편 자리에 앉아 사무실을 둘러봤습니다. 높은 층에서 내려다보는 도시의 풍경이 꽤 마음에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이 마치 자신의 것인 양 느껴졌죠.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들어왔습니다. 사모님, 오늘 오후에 회장님 가족분들이 방문하신다고 합니다. 백수정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녀도 회장 가족 앞에서는 늘 조심해야 했거든요. 그래, 그럼 나는 일단 둘러보고 갈게. 직원들 좀 불러줘. 비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백수정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회사는 그저 자신의 권위를 과시할 수 있는 놀이터에 불과했죠.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을 향해 입버릇처럼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난 박정호 사장 부인이야. 오후가 되자 백수정은 마케팅부 신입사원을 불러 명품 쇼핑을 함께 하자고 했습니다. 신입사원은 중요한 회의 준비가 있다며 난색을 표했지만 백수정은 그저 웃으며 말했죠. 회의가 중요해? 내가 쇼핑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 결국 신입사원은 울상을 지으며 백수정의 뒤를 따랐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한 두 사람, 백수정은 신입사원의 팔에 쇼핑백을 가득 걸쳤어요. 1시간, 2시간, 시간이 지나도 그녀의 쇼핑은 끝날 줄 몰랐습니다. 이런 건 보통 비서가 해야 하는데 비서는 바쁘다고 하더라고. 오늘은 내가 운이 없었네. 백수정의 말에 신입사원은 억지로 미소 지을 뿐이었죠. 회사로 돌아온 백수정은 이번엔 다른 여직원을 불러 자신의 병원 처방전을 받아오라고 시켰습니다. 오늘 중으로 가져다 줘. 아, 내 이름으로 받지 말고 내 이름으로 받아와. 내 약은 특별 관리 대상이라 그래. 직원은 어리둥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백수정의 부탁은 곧 명령이었으니까요. 회장 가족이 방문할 시간이 다가오자 백수정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 메이크업을 다시 하고 온몸의 자세를 가다듬었죠. 거울 앞에서 미소 연습까지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오늘도 건강해 보이십니다. 몇 번이고 반복하며 최대한 공손한 목소리를 내려 했었습니다. 회장 가족들이 도착하자 백수정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 깍듯이 인사했어요.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존경심을 표현했죠. 회장 부인의 가방을 칭찬하고 회장의 건강을 염려하는 모습은 마치 연기상을 받을 만했습니다. 하지만 회장 가족이 자리를 뜨자마자 백수정의 표정은 다시 차갑게 변했어요. 남편 모르게 진행되는 그녀의 일상이 쌓이면서 직원들 사이에서는 백수정에 대한 불만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사장 부인에게 직접 항의할 수는 없었죠. 오직 한 사람, 사장인 남편만이 그녀를 제지할 수 있었지만 그는 아내의 행동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오늘도 성공적이었어. 백수정은 회사를 나서며 만족스럽게 중얼거렸습니다. 화창한 봄날 백수정은 또다시 회사에 들렀습니다. 팔에 걸친 신상백은 오늘 아침 배송된 것으로 남편은 여전히 그 가격을 모른 채였죠. 로비에 들어선 백수정은 새로운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의 젊은 여성이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평범한 행정직 신입사원처럼 보였지만 어딘가 남다른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어머, 새로운 직원인가 봐요? 백수정이 다가가 물었습니다. 여직원은 공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이서윤이라고 합니다. 행정팀에 이번 주부터 일하게 됐어요. 단순한 인사였지만 서윤의 태도에서는 묘한 품위가 느껴졌습니다. 백수정은 이 신입사원에게 묘한 호기심을 느꼈어요. 요즘 신입들은 정말 예쁘네. 어떻게 입사했어? 백수정의 질문에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일반 채용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전에 인턴 경험도 있고요.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지만 자신감이 넘쳤죠. 백수정은 서윤을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비싼 옷은 아니었지만 뭔가 고급스럽게 입은 느낌이었어요. 너 오늘 한가해 보이네. 나 좀 따라갈래? 백수정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서윤은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죄송합니다만 오늘은 업무가 있습니다. 서윤의 정중한 거절에 백수정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어머, 너 내가 누군지 알아? 업무는 나중에 야근하고 일단 따라와. 서윤은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죠. 백수정의 말은 이 회사에서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으니까요. 두 사람은 함께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명품샵에 가려고 해. 내가 짐 좀 들어줄래? 백수정의 말에 서윤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회사 밖으로 나오면서 백수정은 서윤의 걸음걸이를 유심히 살폈습니다. 평범한 회사원처럼 보이지만 그녀의 자세와 말투에는 뭔가 특별한 것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뭔가 다르네. 백수정은 그렇게 생각했지만 곧 그런 생각을 접었습니다. 어차피 오늘 하루 쇼핑백이나 들어줄 직원에 불과했으니까요. 백화점 명품관에 들어선 두 사람. 높은 천장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방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백수정은 여러 매장을 돌아다니며 물건을 구경했고 서윤은 묵묵히 그녀를 따라다녔어요. 첫 번째 매장에서 백수정이 고른 가방을 서윤의 팔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거 들고 있어. 내가 다른 것도 볼 테니. 두 번째 매장으로 들어서자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원들이 서윤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서로 눈빛을 교환했어요. 그들의 표정이 굳어지고 조심스럽게 눈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한 점원이 다른 점원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분, 그 맞죠? 다른 점원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짐 드시게 하면 안 되는데 사모님은 모르시는 것 같아. 백수정은 이런 분위기를 전혀 감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여러 옷을 골라 서윤에게 들게 했어요. 이것도 좋네. 이것도 들어봐. 서윤의 팔에는 점점 더 많은 쇼핑백이 걸렸지만 그녀는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따라다녔습니다. 오히려 점원들이 서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모습이 이상했죠. 세 번째 매장에 들어서자 매니저로 보이는 사람이 급히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의 인사는 백수정보다 서윤을 향한 것 같았습니다. 백수정은 눈살을 찌푸렸어요. 내가 고객인데 왜 저 직원한테 인사를 해? 그녀의 말에 매니저는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떤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백수정은 여러 물건을 고르고 또 서윤에게 들게 했습니다. 이제 서윤의 양팔은 쇼핑백으로 가득 찼어요. 백수정은 엄포를 놓았습니다. 짐 절대 내려두지 마. 이런 샵에선 쇼핑 많이 들고 있어야 더 대접해준다고. 서윤은 그저 미소를 지을 뿐이었어요. 매장을 나서면서 백수정은 점원들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들이 계속 서윤을 주시하는 것이 불편했죠. 저 애가 뭐 특별한가? 나보다 더 중요한 사람처럼 대하네. 백수정의 기분은 점점 언짢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진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서윤이 대체 누구길래 왜 매장 직원들이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하는지 백수정은 끝내 눈치채지 못했어요. 쇼핑을 마친 두 사람은 다시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백수정의 기분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명품샵에서 직원들이 서윤을 특별하게 대했던 게 자꾸 머릿속에 맴도는 거예요. 결국 회사 건물 앞에 도착하자 백수정은 참지 못하고 서윤에게 화를 내버렸습니다. 너 때문에 쇼핑이 하나도 안 즐거웠잖아. 내 표정이 문제라서 직원들이 오해한 거 아니야? 서윤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뭘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녀의 차분한 태도는 오히려 백수정을 더 열받게 만들었죠. 백수정은 목소리를 높이며 쏘아붙였습니다. 지금 나한테 말대답하는 거야? 넌 그냥 신입사원일 뿐이야. 내가 누군지 알아? 주변 직원들은 이 광경을 보고 놀라서 서로 눈치를 봤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백수정은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애를 어떻게 뽑았대? 남편한테 말해서 너 같은 직원은 잘라버릴 거야. 바로 그때였어요. 검은색 고급 세단이 회사 정문 앞에 멈춰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본사 회장, 이명환 회장과 백수정의 남편이자 계열사 사장인 박정호였어요. 두 사람은 귀사보고차 방문한 참이었습니다. 정문 앞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본 회장은 눈을 크게 떴어요. 저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회장이 물었습니다. 박정호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의 아내가 누군가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확연히 보였거든요. 죄송합니다. 제 아내가. 그의 말은 중간에 끊겼어요.
회장은 빠른 걸음으로 백수정과 서윤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런데도 백수정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여전히 서윤에게 쏘아붙이고 있었어요. 다음부턴 나랑 쇼핑 가지 마. 내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잖아. 그 순간 회장의 묵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정 씨. 백수정은 그제야 뒤를 돌아봤어요. 그녀 얼굴은 순식간에 핏기가 가셨습니다. 회장님. 이명환 회장은 서윤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서윤아, 괜찮니? 서윤은 고개를 숙이며 또박또박 대답했어요. 네, 할아버지. 백수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회장이 서윤을 이름으로 부르고 서윤이 회장을 할아버지라고 부른 거예요. 이명환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박정호에게 물었습니다. 자네 아내가 지금 누구한테 소리 지른 건지 알기나 하나? 백수정은 순간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어요. 회장은 서윤이 들고 있던 짐을 직접 받아들면서 분노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손녀가 평사원으로 위장 취업해서 현장 경험을 쌓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네. 하지만 이런 취급을 받을 줄은 몰랐군. 알고 보니 서윤은 이명환 회장의 손녀였던 겁니다.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돌아온 뒤 할아버지 회사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신분을 숨기고 행정직 신입으로 위장 입사했던 거예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극히 소수에 불과했죠. 명품샵 점원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특별 고객 프로토콜을 가동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습니다. 백수정은 멍하니 서윤과 회장님을 번갈아 바라봤어요. 심장이 쿵쿵 울렸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박정호 사장은 얼굴이 새하얘져서 급히 백수정에게 다가왔어요. 여보, 지금 뭐 하는 거야? 백수정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그냥 저 애가 신입이라서. 이명환 회장은 싸늘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어요. 우리 손녀가 저 애인가? 순간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어요. 회장은 서윤에게 다정하게 손을 내밀었어요. 서윤아, 가자. 이런 곳에 더 있을 필요 없다. 서윤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회장과 함께 자리를 떴어요. 두 사람을 태운 고급 세단은 곧 회사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백수정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어요.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끝났다. 다 끝났어. 직원들은 속으로 웅성대기 시작했어요. 회장님의 손녀에게 그런 막말을 퍼부었던 사장 부인. 이 소문은 순식간에 회사 전체로 퍼질 것이 뻔했죠. 박정호는 굳은 표정으로 아내를 쏘아봤어요. 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지? 백수정은 대답도 못하고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움켜잡았어요. 그 순간 그녀의 새 명품백이 툭 떨어졌습니다. 텅 비어버린 것처럼 그녀의 마음도 그렇게 무너져 내리고 있었죠. 백수정이 주저앉은 채 떨고 있을 때 회사 건물 안쪽에서 누군가 다가왔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 이명환 회장의 비서였죠. 백수정 씨, 회장님께서 잠시 뵙자고 하십니다. 비서는 짧게만 말하고는 돌아서 걸어갔어요. 백수정은 무거운 몸을 억지로 일으켜 비서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고요한 침묵이 내려앉았어요. 5층 회장실. 백수정이 들어서자 이명환 회장과 박정호 사장 그리고 서윤이 조용히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서윤은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까지의 신입사원과는 완전히 다른 차가운 눈빛으로 백수정을 바라봤죠. 앉으세요. 서윤이 직접 말했어요. 백수정은 얼떨결에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서윤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5년 전 이 회사 협력업체 직원 하나가 백수정 씨 때문에 억울하게 잘린 사건. 백수정의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그건 그냥 작은 사고였어. 서윤은 비웃듯 고개를 저었어요. 작은 사고요? 그 직원 결국 생계가 끊겨서 힘들게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백수정은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윤은 더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 그 직원의 가족입니다. 순간 방안이 얼어붙었어요. 박정호가 놀라서 서윤을 바라봤지만 서윤은 백수정만 똑바로 쳐다봤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일부러 접근한 거예요. 서윤은 손목에 걸려있던 명품 쇼핑백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당신이 얼마나 변하지 않았는지 직접 보고 싶었어요. 백수정은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하려 했지만 서윤이 단호하게 끊었어요. 기회는 줬어요. 하지만 당신은 똑같았네요. 이명환 회장은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일은 그냥 넘어가지 않겠네. 그 한마디에 백수정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손끝까지 파르르 떨리는 그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서윤은 마지막으로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일어섰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예요.
천천히 무너지는 걸 느껴보세요. 그리고는 가볍게, 아주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방을 나섰어요. 백수정은 텅 빈 회장실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값비싼 명품백만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것마저도 무거운 죄책감처럼 짓눌러 오기 시작했죠. 박정호 사장은 모든 상황을 지켜본 뒤 굳게 담은 입술로 백수정을 바라봤어요. 회장이 직접 눈앞에서 분노를 표출한 이상 이 사건은 더 이상 덮을 수 없는 일이었죠. 회장이 자리를 뜨자 백수정과 박정호는 둘만 남았습니다. 정호 씨, 나 몰랐어. 그런 애인 줄. 백수정이 울먹이며 변명했지만 박정호는 싸늘하게 그녀를 밀어냈어요. 몰랐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건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칼처럼 차가웠습니다. 회사도 나도 다 당신 때문에 무너질 뻔했어. 백수정은 겁에 질려 남편을 붙잡으려 했어요. 잘못했어. 나 진짜 그런 의도 아니었어. 박정호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넌 항상 그래.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지. 항상 남 탓, 상황 탓. 백수정은 주저앉아 흐느꼈어요. 하지만 박정호의 표정은 단단하게 굳어 있을 뿐이었어요. 이혼 준비해. 단호한 한마디. 백수정은 고개를 번쩍 들었지만 남편은 더 이상 그녀를 보지 않았어요. 그는 돌아서며 짧게 말했어요. 넌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야. 며칠 뒤 회사 내부에도 소문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사장 부인이 회장의 손녀에게 갑질했다가 쫓겨났다는 이야기. 백수정은 모든 지위를 잃었어요. 쇼핑하던 명품도 부러워하던 사모님 생활도 이젠 모두 남의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혼자 빈 집에 남겨진 그녀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주저앉아 있었어요. 손에 쥔 건 여전히 가격표도 떼지 않은 명품백 하나뿐. 그때야 백수정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들이 결국은 진심 없는 허세였다는 걸. 하지만 깨달음은 항상 너무 늦게 찾아오는 법이었죠.